2024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초기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골프광이죠. 그러한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고 연습을 했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골프를 좋아하고 잘 친다. 윤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8번이나 떨어지고 9번째 합격한 거는 많이 놀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죠. 당구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고 술도 잘 먹고. 네. 윤 대통령이 골프를 가지고 골프로 게임을 하면서 골프 좋아하는 트럼프와 케미를 맞춰본다. 이런 주장이에요.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후 당선인과 케미가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이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3조 원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얼마가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트럼프가 자기 정부 사람들도 짜지 않았는데 굉장히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적다 라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체 유럽의 국력이 비슷한데 왜 나토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은 지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끝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 왔죠. 그런 발언은 트럼프 자신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끝나니까 러시아한테 생색을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봐 미국 대선전에 참전을 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정전을 하게 되면 철군을 해서 한방 크게 러시아로부터 빼먹고 나온다, 그런 거였는데,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 처지에서는 이 전쟁을 더 끌어서 러시아의 국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몰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처음부터 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했고, 지금까지 나토 차원에서 하지만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생각이죠. 대러시아주의 때문에 이 전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소련은 러시아든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세 나라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2개 나라가 남았는데 12개 나라를 묶어서 CIS라고 하는 러시아 영향권 제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중에 이 CIS에서 가장 러시아 다음으로 큰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간다, EU로 간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빠져나가면 CIS가 무너지죠.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가지 못하도록 친러 게릴라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계속 일어나게 했고, 그 내전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심어주겠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했다가 지금 3일 만에 끝내겠다고 하는 전쟁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의도 뒤에는 이제 대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숨어 있으니까, 그것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의 유니폴라 시스템, 미국 최고주의랑 부닥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주장하는 게 트럼프니까 트럼프하고 푸틴의 전략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러시아가 계속 국력 소비를 당하고 있으니까 더 전쟁을 오래 끌어서 러시아가 바닥이 나도록, 이 좋은 예가 1979년 브레즈네프가 이끄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그때도 특별 군사작전, 즉 친소 세력하고 그렇지 않은 세력이 내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개입해서 친소 세력을 도와주고 전쟁을 끝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전쟁이 10년을 가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갔죠. 미국이 계속 반소 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오래 갔습니다. 거기서 소련의 국력이 녹아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소련군이 한 60만 대군을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 나라에 주둔시키다 보니까 해외 주둔 비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한 부담 때문에 브레즈네프가 죽은 다음에 안드로포프나 체레렌코가 소련 서기장이 됐을 때 철수를 하나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철수를 하려고 할 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을 하노이 노딜처럼 그 레이샤비크라고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만났는데 노딜을 만들고 파토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가한 다음에 소련의 핵무기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도 동시에 줄이는 스타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소련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그리고 동유럽에서 철군을 합니다.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철군을 하면서 동유럽 국가에서는 공산국가에서는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이 국가들이 전부 다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소련조차도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게 미국인데 이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를 지금 붕괴시켜서 CIS가 없어지고 러시아 자체도 러시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40몇 개의 주하고 24개의 공화국 그 다음에 또 몇 개 해서 80몇 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개의 공화국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죠. 샤하공화국, 부랴트공화국, 체첸공화국. 거기는 이제 러시아인들과 달리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붕괴되면 독립할 수 있겠죠. 그럼 러시아는 또 작아질 겁니다. 시베리아 지역이 거기 떨어져 나가서 한 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러시아는 두 번 다시 미국에 도전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위대한 승리, 신냉전의 승리를 트럼프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러시아의 국력이 소진되도록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국력이 소진됐는가 하면은 썩어빠진 북한의 무기를 수입해서 쓸 정도고 그리고 북한인들을 용병으로 불러와 쓸 정도로 지금 병력과 장비가 다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토 회원국하고 IP4라 그러죠. 인도 패시픽 지역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동맹국이죠. 이 네 나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이 계속 끌어가면서 러시아를 지치게 만들어서 붕괴로 갈 것이다. 정전 협상을 할 겁니다. 근데 협상을 하고 나서도 그게 세월이 오래 끌면서 계속 싸우겠죠. 6.25 전쟁도 전쟁 발발 1년 만에 정전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이 2년을 끌면서 정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끌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바닥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트럼프 정부는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또는 주둔비 분담금이라 그러나 그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트럼프와의 만남이 윤석열 대통령이 첫바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께서 골프로 한번 친해져 보겠다고 골프를 연습한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넥션을 해야 되는지 검토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기로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북한이 파병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국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무기가 가야 이 전쟁터가 무기의 경연장이잖아요. 무기의 올림픽이잖아요. 그런 데서 성능이 입증되고 가격이 싼 무기가 세계시장을 제패합니다. 이 K방사는 폴란드가 수입해갖고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국가로 떠올랐지만 아직 전쟁터에서 제대로 성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가격은 싼데 성능까지 좋다는 게 이 전쟁에서 입증돼야 띄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살상 무기를 줘야죠. 줘서 거기서 성능을 보여주고 그게
세계 그 많은 무기 박람회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보여주고 수출을 하는 그런 K방사를 수출하는 계기로 삼자. 즉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국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는 선물을 트럼프에 안겨주면 한국 방사는 더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트럼프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 때 이미 선물을 준 게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골프보다가는 이게 더 좋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골프까지 같이 쳐서 둘이서 뭐 싱글을 쳤다. 아 그러면 이제 게임이 재밌어지죠. 뭐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갖고 골프 치는 거 보게 되면 할아버지 골프인데 뭐 윤 대통령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시속 게임이 되면 상당히 재밌겠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 지금 북한이 러시아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많이 개입해 왔는데 러시아에 딱 붙어서 러시아랑 방위조약 맺으면서 짝짝구로 가는데 그런 러시아가 붕괴돼야 북한도 흔들리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북한을 후원할 수 있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이 흔들려야 되죠. 중국이 뭐 적어도 뭐 내몽고 자치구라든지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티베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가면 중국도 많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한 것을 전제로 중국 흔들기를 하는 트럼프 정부하고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북한을 상대로 통일하기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골프와 더불어 한국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선물로 주도록 검토해보라. 이런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